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가 우리 모두에게 94년도 각자의 그 추억으로 우리를 소환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은 영화 벌새가 남긴 여운을 짧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시네 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 또 날씨가 좀 추워져서 좀 힘들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네 토크에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영화제를 준비하신 총괄 큐레이터 되시는 우리 박광식님과 그리고 올해 7월 장편 영화 욕창 개봉으로 늦깎이 감독으로 데뷔하신 심혜정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화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박시연님과 또 아버님 되시는 박점균님을 모셨는데요.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의 그 벌새를 통해서 남은 우리의 여운들을 함께 이야기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모시면서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식입니다. 오늘 이게 참 날씨가 정말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이렇게 사실 집이를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 안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오늘 원래 김보라 감독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김보라 감독이 이제 스케줄 때문에 안 돼서 대신 우리 욕창 감독님이신 신 감독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박시현 학생하고 그다음에 아빠 모셨습니다. 오늘은 감독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영화 그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집이 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9년 인사 먼저 할까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기 요번에 영화 욕창 연예영화제에서 상영했는데요. 욕창 감독 심혜정입니다. 저도 동천동 주민이고요. 이화학교 학부모고요.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추우시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그 박시현 학생 아빠 박점규라고 하고요. 이후 중학교 때부터 지금 이제 4년째 이후학교를 다니고 있고 동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후고등학교 1학년 박시연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처음 해봐서 많이 떨리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 영화가 제목이 벌새입니다. 이 벌새는 참 이쁜 새인데 1초에 90번 날개짓을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은희의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삶을 견뎌내는 방식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제일 처음 첫 장면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요?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첫 장면에 대한 의미가 일단은 영화를 시작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 감독님께서 첫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이제 저 오프닝 시퀀스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화의 모든 거를 말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원래 영화 제목으로는 하우스 오브 허밍버드라는 이제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벌새 집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프닝 시퀀스도 이제 집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늘 왔다 갔다 하는 집이었을 텐데도 이제 집을 잘못 이제 다른 집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위에 집을 가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익숙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안에서 뭔가 다른 틀림 그래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거를 암시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그 은희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멀리 뒤로 줌아웃이 되면서 전체 집의 구조가 다 보여지잖아요. 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쭉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가장 개인적인 한 집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확장되면 되게 여러 사람의 공통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오프닝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제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유, 아유 저기 김보라 감독보다 더 설명을 잘하실 것 같은. 여기서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영지 선생님이 그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 한자 성어를 말합니다.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 해서 서로의 얼굴을 아는 온 세상에 많이 있으되 마음, 그 속마음의 진심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아마 이 내용이 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남자친구의 그 변심에 대한 마음도 모르겠고 또 그 후배 여학생이 한참 지 좋아하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또 뒤통수 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친한 친구도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을 때 그렇게 변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시연 양도 그 학교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친구들이나 또는 주위의 관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 좀 있나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요. 저는 좀 사랑을 적당히 주는 법을 몰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제 마음만큼 많이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 돌려받는 거를 바라게 됐고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잘해주다 보니까 제가 점점 서운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잘해줬는데 그 친구는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따돌리고 괴롭혔던 친구한테 저보다 더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참 그 보면은 또 그 이제 이 영화가 보면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가족 관계에서의 오는 그런 혼란스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서 아빠가 자기 그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깜빵 가라고 하니까 그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뒤에 보면은 은희가 혹이 생겼을 때 그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막 오열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모님에 관해서는 은희의 입장하고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평범한 가정들 뭔가 특별한 아픔이 없는 가정들처럼 그냥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지만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 아빠한테 여쭤볼게요. 그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폭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특히 그 집안에서 그 오빠가 은희에게 하는 그 폭력이라든지 그래서 또 그 아빠 앞에서 이제 아이를 때리는데 아빠는 동생 어떻게 동생을 때리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야 어디 아빠 앞에서 이렇게 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영화에서 엄마하고에서의 또 문제도 있죠. 엄마한테도 또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학교에서 그 벌어지는
어떤 언어의 폭력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저 영화가 94년이잖아요. 제가 24살 때인데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의 눈이었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제가 중학생일 때 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영화를 보면서 저희도 학교가 그냥 학교 전체가 다 막 군대처럼 폭력이 난무했던 곳이었고 가정에서도 그랬고 근데 저게 그렇게 오래 더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요즘 이렇게 지금은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이화학교 여기 동천동에서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뭐 예를 들면 오빠한테 맞았다거나 뭐 누구 이런 일을 저는 최근에 본 적은 없는데 어쩌면 한 그 시절 한 20년 넘게 혹은 그러니까 저 때뿐만 아니라 저 94년 어쩌면 90년대까지도 그런 폭력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런 문화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았나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 성수대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타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주로 은희와의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붕괴라고 그럴까? 그 붕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94년도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 붕괴 말도 안 되는 그런 붕괴가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시연의 아빠께서도 충분히 그 성수대교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영화를 보시고 나서 뭐 그때도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가지고 그때 군 훈련소를 막 나와서 이등병 막 이렇게 있어서 물론 이제 부대에서 소식은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보다는 이 영화 오늘 이제 낮에도 보고 저는 3번째 봤는데 이 영화 보면서 다시 저는 거꾸로 세월호가 다시 또 떠오르더라고요. 저 시절에 네, 세월호. 이 성수대교와 관련돼서 있었던 친구들이 얼마나 크게 아팠을까. 근데 우리 사회는 그 다리 무너진 것은 뭐 조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곳에서 받았던 평생을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사람들을 저는 은희를 통해서 또 은희 언니를 통해서 이 아픔들은 누가 치유해줬지? 저분들은 어떻게 저 아픔을 극복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어쩌면 우리가 훨씬 오래 전에 그 아픔과 상처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조명되고 그 트라우마가 좀 치료되고 이랬으면 이런 상처를 겪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그때는 아무도 그런 거에 관심 쏟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또 계속되는 거 아닌가. 아까 시연이랑 영화 보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만약에 시연이가 저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저 위치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괜찮을까 할 수 있었을까? 겉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상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떤 상징물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 손도 나오죠. 손이 특히 얘네 둘이 싸움 나갖고 틀어졌을 때 잘려진 손가락이라는 노래를 영재 선생님이 부르고 또 이것저것 뭐 자기가 불행하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손가락을 한번 보라고 이런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처음에 은희가 왜 떡집에서 떡 고생 막 하다가 손을 이렇게 보는 장면도 나오는데 뭐 혹과 상처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약간 그런 영화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이 좀 보이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뭐 인간이 손을 쓰는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손이라고 하는 은유를 계속 이제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본 게 아마 그래서 캐스팅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연일지 아니면 우연을 좀 극대화시킨지는 모르겠지만 은희도 왼손잡이고 선생님도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페터 한트케의 왼손잡이 여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모두가 대부분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보편이라고 하는 거에 있지만 되게 감수성이 예민한 개인의 특수성들이 왼손잡이 여인이라는 거에서 좀 드러나는 작품인데
그래서 아마 이 작품도 은희랑 영지 선생님이 둘이 왼손잡이라는 게 저는 좀 되게 맞아요. 독특하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 왼손잡이는 진짜 캐치를 못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독이 좀 정교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특히 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스토리 자체가 무슨 특출나게 이상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의 어떤 완성도랄까 한 장면 장면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감독님 입장에서 그 연출가로서의 어떤 이 김보라 감독이 이번에 영화를 만든 그런 연출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독립영화가 예산이 작으니까 저런 이제 시대물을 만들긴 되게 어렵거든요. 예, 미술이나 뭐 이런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예, 되게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연 학생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영지 선생님이 참 그 은희한테 큰 힘이 되고 많이 위로가 되잖아요. 오히려 엄마 아빠보다도 멘토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연 학생한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어때요? 한 2명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멘토라고 해서 꼭 뭔가 세상을 많이 겪은 어른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면 그게 저의 멘토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분은 중학교 때 3년을 같이 한 선생님인데 제가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도 잘 해주시고 상처받은 친구들도 잘 다독여주시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제가 속상해할 때도 많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사실 만난 지 막 오래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뭔가 그 한문 선생님처럼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내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이랑 많이 얘기를 했을 때랑 시기가 비슷한데 제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제 자신에 있어서도 혼란스러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별로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뭔가 되게 잘 들어주고 그 미아일랜드의 모모처럼 잘 들어주고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저한테 되게 많이 의지를 할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이게 참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영화는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영화예요. 할 얘기도 참 많은 영화인데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빠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는 사실은 은희만 보여요. 근데 좀 보다 보면 그 엄마하고 그 삼촌의 관계도 보이고 그다음에 아빠도 참 보면은 뭐 성질이 좀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고 좀 약간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도 보면 참 되게 감동적으로 잘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로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갖는 그런 애정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좀 요즘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질문이 좀 혼란스럽나요? 아니, 일단 그러니까 뭐 약간의 이제 시대가 좀 겹쳐 있어서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아예 저런 이제 거의 집안이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의 폭력과 차별이 그냥 아주 공고했던 시절이고 이제 그게 약 조금씩 변화한 시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별로 균열이 크게 일어나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어쩌면 저도 그 시절을 집에서 커왔고 또 거꾸로 저도 이제 삼남매 중에 이제 제가 둘째인데
마치 제가 이제 큰애 장난 제 위에 누나가 있는데 집안의 관심은 이제 저한테 제일 컸겠죠. 당연히 저런 차별 저도 예, 아. 이제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딸이 하나니까 이렇게 누구 차별을 할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제 형제들 사이에서 저는 그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제 손으로 누굴 때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 표현들이 제 언어들이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차별을 준 건 아니었는지 저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저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영지 선생님은 죽고 언니는 살아남아요. 참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감독님 생각에서는 그게 왜 감독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제 스승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한가요? 네, 그래서 가르침을 주고 이제 떠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죽기까지 하지만, 그래서 스승의 역할은 다 하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은희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오프닝 타이틀 뜨면서 학교 장면으로 시작해서 은희가 이렇게 빈 운동장을 카메라 앞으로 걸어오면서 영화는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도 은희가 이제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마지막 엔딩, 그러니까 수미쌍간이라고 하죠. 앞뒤가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언니 같은 경우에 같이 여자이고 중간에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동조하는 눈빛을 주고받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가정 안에 여성끼리 연대는 사실은 못 해내고 있거든요. 그 언니는 은희와 집 속에서 또 장롱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복도 바깥에서 또 집으로 들어오고 계속 은희와는 다른 공간에 있는 걸로 분리는 되죠. 같은 여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마지막에 은희랑 언니가 사실은 같은 차를 타고 애도의 과정을 겪으면서 은희가 운동장에 있지만 운동장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있죠. 처음이랑은 다르게 처음에는 넓은 운동장에 은희 혼자 있지만 나중에는 되게 많은 여자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희는 사실은 선생님은 떠났지만 은희가 앞으로 이제 성상에서 살 세상은 은희가 이렇게 주변들을 보잖아요. 세계에서 그런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또 옆에 연대할 수 있는 많은 여성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서 영화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라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뭐 가족이 또 이제 가족을 상실하는 건 되게 큰 문제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은희의 성장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여성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냥 그렇게 구조적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그 영지 선생님이 남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다. 다만 나쁜 일이 들이닥치면서도 기쁜 일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만나면 다 얘기를 해줄게라고 하죠. 그 부분이 지금 신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돌아가셔서 그 말을 못 해주지만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알아서 가라라는 진짜로 90번의 날개짓을 해야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우리 은희의 성장담 이 부분이 그냥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비가 너무 와서 하여간 여하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저기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정말 아쉽네요. 아니 너무 근데 이게 되게 이런 날이 오히려 되게 힘들지만 되게 기억에 되게 특별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가 오면 많은 분들이 못 오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되게 각별한 경험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랑 이런 시간을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뭐 1994년에 은희가 있다면 저희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여기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거가 되게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3회 먼의 마을 영화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의미 있게 폐막 선언은 이 영화제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일하고 또 참여해 주었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폐막 선언을 해줄 거고요. 우리 폐막 선언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짧은 영상입니다. 이거 보시고 나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와 주셔서 마지막 폐막 선언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ake me from this place inside my mind. I want to feel again. Take me to the dreams that we will dance and we will sing. Leave me something to hold on to where I can find myself. Show me where I've been and where you've gone and where I'll go. Oh. Take me from this place inside my mind.
안녕하세요. 폐막 선언을 맡은 청년팀입니다. 한마디씩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 영화제 지원받아서 청년팀으로 뭉쳐서 먼해 영화제에서 청년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되고 그리고 비가 이렇게 억수로 많이 오고 있는데도 영화제가 끝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아마 먼해 마을 영화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끝까지 해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폐막 선언 하겠습니다. 제3회 먼해 마을 영화제 폐막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